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현대인의 만성질환, 당뇨. 특히 인체의 노폐물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를 당뇨병 콩팥병이라 부릅니다. 당뇨 환자의 약 40%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 유병 기간이 길수록 알부민뇨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의 저하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콩팥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 조절, 식단과 생활습관 교정 등이 꼭 필요한데요. 당뇨로부터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방법, 신장내과 백은지 과장이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신장내과 전문의 백은지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백은지입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만성적인 고질병 하면은 저는 이 당뇨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맞습니다. 당뇨는 또 굉장히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당뇨가 특히 콩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혈액 속 당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당의 농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콩팥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당뇨병, 콩팥병입니다. 최근에는 당뇨 환자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당뇨, 콩팥병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콩팥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당뇨가 있으면 왜 콩팥이 나빠지는 거예요? 당뇨병은 이제 유병 기간에 따라 작은 혈관부터 손상되는 혈관 합병증이 큰 특징입니다. 콩팥은 사구체라는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가 몇백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높은 혈당에 노출될수록 이 사구체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콩팥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될수록 콩팥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당뇨 환자들은 나중에 다 이 당뇨 콩팥병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는 아니지만 당뇨가 있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당뇨병, 콩팥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관찰 자료를 보면 이제 당뇨병 환자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제 당뇨 콩팥병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고 전체 당뇨병 환자들의 약 1% 정도는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세계의 말기 콩팥병 그 발병률을 보고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투석하는 말기 콩팥병 환자의 증가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근데 이 중에 절반의 원인이 당뇨병,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당뇨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이 콩팥이 나빠지면서 신장내과를 다니게 됐는데 네. 오히려 혈당 조절이 잘 된다, 네.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당뇨약이나 인슐린이 이제 콩팥에서 배설되는 게 오히려 줄어들어서 약 성분이 몸 안에 오래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당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저혈당이 생길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먹는 약이나 인슐린 용량을 좀 줄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주치 선생님과 약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기 신부전증으로 가는 원인 중에 절반이 당뇨 콩팥병 네. 이제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 병이 신장에 더 이렇게 좀 치명적인 또 데미지를 끼치는 이유가 있어요?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콩팥도 침묵의 장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콩팥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도 많이 늦어지고 또 한 번 나빠진 콩팥은 그 악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다른 고혈압이나 사구체 신형 같이 다른 콩팥병 원인에 비해서 당뇨병, 콩팥병은 한 번 발병하게 되면 그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이 좀 특징인데 요약하자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별로 없는데 한 번 발병하다 하면 빨리 나빠진다. 라고 이제 그래서 당뇨 콩팥병이 더 두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왜 이렇게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때 반응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당뇨 환자 중에서도 이 당뇨 콩팥병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특정 위험 인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래 당뇨병을 앓을수록 더 당뇨병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일단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당뇨 콩팥병의 첫 소견인 단백뇨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콩팥 기능이 이제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 당뇨 진단 당시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혈당이나 혈압이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시거나 비만이거나 흡연자 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당뇨병 콩팥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이 증상이 있어야 병원을 찾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나빠진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증상이 없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 당뇨 콩팥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당뇨로 인해서 당뇨 콩팥병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빈혈이나 아니면 부종 등이 생길 수 있고 요독 수치, 노폐물이 쌓여서 피로감, 메스꺼움 같은 요독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칼륨이라는 수치가 몸에 오래 남게 되면서 팔다리 힘 빠짐, 부정맥 같은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콩팥병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당뇨병 생기면 보통 저희가 어디 갑니까? 병원요? 병원 중에서도 어디 가요? 내분비내과죠. 그렇죠. 예. 내분비내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살짝 토스했다가 역시 지혜로우세요. 아니 두 분이 함께 헤매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니까 내분비내과를 가잖아요. 내분비내과. 생각이 갑자기 예. 안 나네. 근데 우리 과장님은 신장 이제 전문이신데 신장내과에 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왜 신장내과에 가야 되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콩팥이 떨어지면 생기는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 또 요즘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많이 하시죠. 네. 거기에 보면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또 요단백 검사에서 이상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들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한번 병원을 신장내과를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고 또 당뇨가 있는지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당뇨 콩팥병이 악화가 돼서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 관리라든지 투석이나 이식 등을 준비를 위해서라도 신장내과의 전문의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뭐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면밀하게 또 검진을 잘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검진을 했는데 이상 소견이 있거나 또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좀 어떤 정밀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일단은 뭐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먼저 하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당뇨 초기에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불리는 당뇨 콩팥 기능이 비교적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소변 검사를 같이 하는데 당뇨병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당뇨 콩팥병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급속도로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당뇨 콩팥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대로 알부민뇨라는 수치가 이제 당뇨 콩팥 초기부터 이제 직선으로 상승을 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알부민이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근데 콩팥이 안 좋아지면 이 콩팥의 거름망 기능이 떨어지면서 빠져나가면 안 될 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당뇨 콩팥병이 비교적 초기일 때 이 알부민뇨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알부민뇨를 당뇨 콩팥병의 초기 진단 지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알부민뇨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부민뇨의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 정상 수치는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 알부민 양은 30mg 이하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30에서 300mg 사이를 미세 알부민뇨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300mg 이상일 때 우리가 현성 알부민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성 알부민뇨는 당뇨병, 콩팥병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고 알부민뇨의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백뇨의 그 정량에 따라서 콩팥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정량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당뇨 환자들은 이런 검사,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네. 최소 이제 1년에 1회 이상은 알부민료 검사와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요과를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당뇨 환자분들은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기 검진은 진짜 뭐 스마트폰에 표시를 하든지 맞아요. 달력에 네. 적어두시든지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뭐 약이 없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사구체의 면역학적 기전으로 생기는 염증이 발생하는 사구체 신염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투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성 콩팥병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했다면 완벽히 이제 정상 신기능으로 돌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 특효약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여러 합병증이 생기고 그리고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그러하듯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팁입니다. 네. 사실 지치지 않고 정말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 어렵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요. 네, 꼭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뇨 콩팥병 좀 구체적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당뇨약이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계열 약이 개발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SGLT2 억제제는 먹는 약으로서 이 약들은 소변으로 당을 빠져나가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원래는 2형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콩팥과 심장 보호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 만성 콩팥병이라던가 심장 질환에도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근데 그래서 콩팥 보호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당뇨병 콩팥병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약을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료진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한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말씀해 주신 SGLT2 억제제라는 건 어떤 약제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투석까지 하게 되는 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약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주고 소변에서 빠져나오는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기 콩팥병까지 가는 걸 지연해서 투석이나 이식까지 하는 것을 지연시켜 줄 수 있고 또 심장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약물입니다. 사실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네. 맞습니다. 단점도 있거든요. 아. 네, 제가 건강 365의 약이에요, 별명이. 장점도 네. 많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부작용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저도요. 이 약은 소변으로 아까 당을 배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가 있어서 탈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하는 분들에게는 꼭 평소보다 물을 한두 컵 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더 탈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뇨제 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회음부 주변에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결에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약 사용 초기에는 콩팥 기능, 즉 사구체 열과를 일시적으로 좀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이 약을 먹고 왜 내 콩팥 기능이 더 나빠졌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콩팥에서 거름망 역할을 해주는 사구체라는 것이 당뇨 때는 압력을 많이 받다가 이 약이 압력을 오히려 줄여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의 장기적인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중단하시지 마시고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을 계속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약은 콩팥 기능이 너무 나빠진 만성신부전 4, 5단계에서는 아직 사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4, 5단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뇨 콩팥병이 생기면 지금 쓰고 있는 당뇨약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경구 혈당 강화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용량을 좀 줄여야 하거나 아니면 용량을 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약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인슐린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환자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 먹어서 배부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도 있는데 주의해야 할 신독성 약물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신독성 약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엔세이드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환, 감기에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네. 하지만 콩팥 기능이 감소한 상태에서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콩팥 기능 저하를 더 부추기거나 아니면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콩팥이 나쁘다고 알고 계신다면 꼭 의사에게 말씀을 하시고 관절약이나 아니면 감기약을 처방받으실 때 나 콩팥 나쁩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하시고 네. 진통소염제 대신에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대신에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좀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을 회복하려면 네. 약도 중요하지만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음식들도 보면 건강보조식품들도 많고 특히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그 음식들 중에 돼지 감자, 양파즙 그렇죠.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식품들이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인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콩팥이 나빠진 분들에게는 이 약의 부작용이나 빈도가 어떨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들은.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건강보조식품, 한약, 즙, 액기스 같은 것은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시고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의를 한 후에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웬만하면 먹지 말라는 얘기 네, 잘 이해했습니다. 아니 근데 당뇨 콩팥병도 이게 당뇨가 원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혈당 관리 이런 거는 좀 기본으로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본으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좀 외우기 쉽게 빵, 떡, 과자, 밀가루, 콜라 다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안 됩니다. 다 마시는 건데. 아니면 300, 흰설탕, 아. 흰 밀가루, 흰쌀밥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이제 고탄수화물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혈압을 더 철저히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알부민뇨나 아니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 당뇨 콩팥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목표 혈압을 130에 90 미만으로 더 철저하게 조절을 하셔야지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운동이나 뭐 금연, 뭐 식이 조절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빵, 떡, 과자, 밀가루, 콜라. 네. 외우고 쉬운데요. 그쵸.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 알부민뇨라는 그 단백질이 증가하는 요가 나오면 초기 당뇨 콩팥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단백질 섭취를 그럼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단백, 저염식이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콩팥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식단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본인의 콩팥병 단계를 일단 먼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당뇨만 있고 콩팥 기능은 사실 괜찮은 초기 당뇨 콩팥병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이제 많이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다. 아니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단백질 섭취를 줄이셔야지 더 콩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몸무게 1kg당 0.8g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은 잘- 계산이 어떻게 계산 되죠? 제가 이해가- 무가라서 네. 계산이 안 돼요. 예은 씨가 한 50kg 네. 하면은 곱하기 0.8, 4kg?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이제 진료실에서 설명드리기가 네.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네. 가정을 할 때 네. 밥 한 공기에 6에서 8g 정도의 단백질이 아, 들어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반찬을 한 종류는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중에서 한 종류를 골라서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입니다. 양을 이제 살코기는 탁구공 크기 40g 정도, 생선은 한 토막, 계란은 한 개, 두부는 4분의 1모 정도로 자제해서 골라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듣자마자 좀 우울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건강을 위한 또 밑거름이니까 네. 일단 따르는 게 맞겠네요. 저염식이도 매우 중요한데요.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것이 콩팥의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이 5g인데요. 이것도 잘 감이 안 오십니다. 감이 안 보통.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저염식을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국물이나 찌개에 국물을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근데 국 먹는 이유가 국물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요. 하면서. 밥 말아 먹고. 예. 먹는 맛으로 먹는 아마 건데. 여기 예.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아.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염식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식단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죠? 그러면 야채나 과일 같은 건 어때요? 그래도 좀 몸에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좋은 야채나 과일들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는 사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칼륨을 배설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체내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근육마비, 심지어는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인 분들에게는 좀 칼륨이 많이 섭취된 고칼륨 음식들은 주의하라고 안내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환자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시고 본인의 칼륨 수치를 검사를 자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당뇨 환자라고 해서 모두 무조건 당뇨 콩팥병이 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이런 합병증이 올지 않도록 좀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될까요? 네.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이제 앞서 언급했던 당뇨 콩팥병의 위험 인자들을 최대한 조절하는 것이 당뇨 콩팥병을 예방하는 것의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약물을 복용해서라도 수치를 낮춰야 하고요.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을 꼭 하시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독성 약제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당뇨병, 콩팥병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이 당뇨병도 합병증인 당뇨 콩팥병도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당뇨 콩팥병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질환이지만 알부민뇨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진행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과를 늦출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다방면에서 효과가 좋은 약물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약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콩팥병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기부터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실지 조기에 상의하는 것이
당뇨병, 콩팥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가 있다고 다 당뇨 콩팥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또 의사와 이 긴 여정, 마라톤을 같이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마라톤이라는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러니까요. 긴 거리를 뛰게 되겠지만 들으신 대로 혼자 뛰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의료진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잘 버티셔서 꾸준하게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건강365도 함께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전문의 백은지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